매일 밤 잠들기 위해 삼키는 이 작은 알약, 당신에게 평화로운 잠을 약속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믿고 계시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잠든 사이 이 약이 당신의 뇌 속에서 전혀 다른 일을 벌이고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어제의 기억을 지우고 뇌가 진정으로 쉬는 깊은 잠에 이르는 길을 막아서는 조용한 약탈자였다면 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수면제가 어떻게 우리의 뇌를 완벽하게 속여 가짜 잠을 재우고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인지 능력을 파괴하는지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이 믿었던 구원자의 충격적인 배신,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잠을 잔다 혹은 못 잔다는 이분법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면은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입니다. 우리의 뇌는 잠을 자는 동안 얕은 잠과 깊은 잠, 그리고 꿈을 꾸는 렘수면 단계를 주기적으로 오가며 활동합니다. 특히 깊은 잠, 즉 서파 수면은 낮 동안 지친 뇌와 신체를 회복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는 핵심적인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정비소 역할을 하는 셈이죠. 최근 캐나다 콘코디아 대학과 몬트리올 노인과학연구소 공동연구팀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면제가 과연 이 진짜 잠을 보장해주는가? 연구팀은 55세에서 80세 사이의 성인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잠을 자는 그룹, 불면증은 있지만 약은 먹지 않는 그룹, 그리고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해온 불면증 그룹. 그들은 수면다원 검사를 통해 참가자들이 잠든 사이의 뇌파와 심장, 박동, 호흡 등 모든 생체 신호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한 그룹은 잠드는 시간은 빨라졌을지 몰라도 수면의 질은 현저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깊은 잠의 소실이었습니다. 약물은 뇌를 강제로 잠들게 만들었지만 우리 몸과 뇌의 회복에 필수적인 깊은 잠 단계를 건너뛰게 만들거나 대폭 축소시킨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잠을 자도 피곤하고 몸이 개운하지 않은 가짜 잠을 자고 있었던 셈입니다. 수면제의 폐해는 단순히 피로를 누적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기억 형성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입니다. 혹시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어젯밤 늦게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더 선명하게 기억나는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는 우리의 뇌가 잠자는 동안 낮에 습득한 정보들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은 지우며 중요한 것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수면 방추와 느린 파동이라는 특별한 뇌파 활동입니다. 이 두 뇌파가 정교하게 동기화될 때 우리의 기억은 비로소 뇌의 하드 드라이브에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마치 컴퓨터가 조각난 파일들을 모아 최적화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연구팀의 분석 결과 수면제를 복용한 사람들의 뇌에서는 이 동기화 과정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느린 파동과 수면 방추가 서로 엇박자를 내며 기억을 저장하는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단순히 어젯밤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과정이 매일 밤 반복된다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학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즉 전반적인 인지 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연구팀은 약을 고용량으로 더 오래 복용할수록 이러한 뇌 기능의 손상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 먹은 약이 역설적으로 우리의 뇌를 서서히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면제의 위험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장기 복용자들이 겪는 또 다른 고통은 바로 의존성과 내성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반알로도 잠이 잘 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효가 떨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몸이 약물에 적응해버린 이른바 내성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전과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 복용량을 한 알, 두 알로 늘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약 없이는 잠들 수 없다는 심리적, 신체적 의존 상태에 빠지게 되면 약을 끊으려는 시도조차 두려워집니다. 약을 끊었을 때 이전보다 더 극심한 불면증이 찾아오는 반동성 불면증이나 불안, 초조함 같은 금단 증상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 기운이 다음날 아침까지 남아 머리가 멍하고 어지러우며 집중력이 저하되는 숙취 효과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는 특히 고령층에게 낙상 사고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약이 더 끊기 힘든 의존의 굴레와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면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약물에 의존하기 전에 비약물적인 치료법을 먼저 시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 중심에는 불면증 인지행동치료, 즉 CBT-I가 있습니다. 이는 수면제의 장기 복용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입증된 치료법입니다. 인지행동치료는 잠과 불면증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교정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약 없이는 절대 잠들 수 없을 거야와 같은 왜곡된 믿음을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인지 치료를 진행합니다. 또한 잠이 올 때만 잠자리에 눕고 침실에서는 잠 이외의 다른 활동 스마트폰, TV 시청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자극 조절법을 통해 침대잠이라는 공식을 뇌에 다시 각인시킵니다. 이 외에도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낮잠을 피하며 저녁에는 카페인이나 과도한 운동을 삼가는 등 건강한 수면 습관을 기르는 수면 위생 교육도 병행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지행동 치료는 우리 스스로 잠드는 힘을 되찾게 해주는 부작용 없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밤도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약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신 당신이 의지하고 있는 그 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의사와 함께 현재 복용량을 점검하고 서서히 줄여나가는 계획을 세우며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작은 알약이 주는 일시적인 위안에서 벗어나 당신의 뇌와 몸이 온전히 회복하는 진짜 잠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밤의 약이 아닌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